우주세기 96년 4월 지구 연방 수도 방위사령부 금일 오전 지구 연방의 수도 다카르가 지원 잔당으로 추정되는 무장 단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적은 수중 경로를 이용해 다카르에 접근했으며 적의 목표는 의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최초 소수의 구형 모빌 슈츠를 이끌고 상륙한 적 병력을 확인 후 모빌 슈츠 부대를 출격시켜 응전했으나 곧이어 불명의 모빌아머가 나타나 피하를 식별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메가 입자 공격을 퍼부어 출격했던 아군 병력이 소실됨과 동시에 다수의 건물이 공격받아 파괴되었습니다. 이에 대규모의 민간인 피해와 더불어 정부 관계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적 부대의 소속을 특정하기 위해 적 기체에 대해 조사 중으로 붉은색 거대 모빌아머에 코드 네임 바다망령을 부여하였습니다. 또 최초 상륙한 모빌 슈츠 중 한 대는 AMX-109 카플로 특정되었고 나머지 한 대는 MSM-04 아까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기체를 특정하지 못해 현재 조사 중입니다. 강력한 성능을 가진 모빌아머 바다망령을 비롯 적 부대가 수도를 직접 타격한 만큼 신속히 적을 특정하여 적의 움직임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세기 96년 4월 지구 연방 수도 방위사령부. 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은 여름맞이 지온 수영부 특집 그 마지막 편으로 지난주에 다룬 조고크와 함께 오랜 기간 거의 알려지지 않은 마이너 기체였으나 유니콘 건담 OVA에 등장하고 고품질의 건프라가 발매되면서 지금은 또 나름대로 매니악한 인기를 가진 기체가 된 주아트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체 디자인의 일부분에서 아트가이를 베이스로 개발된 기체라는 걸 엿볼 수 있지만 코끼리 코가 달려있는 머리와 굵은 손가락처럼 보이는 로켓 발사기 때문에 원본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기체이기도 한데요. 같은 시리즈에 있는 이 촉수 괴물이 워낙 충격적인 비주얼을 가진 탓에 독특함으로는 아크가이에 한 수 접어줘야 할 것 같긴 해도 그럼에도 예정도면 우주세기 등장기체 중 손에 꼽히는 특이한 디자인이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코끼리 괴물 아니 주아트크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2012년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UC 주아트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썰 주아트크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듯이 아트크 시리즈는 원래 잡으로 공략 작전을 위해 개발된 특수작전용 기체들이었습니다. 물론 지원의 예상보다 잡으로 공략전이 일찍 개시되면서 작전에 투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79년작 애니메이션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4개의 기체들은 잡으로 공략 작전에서 함께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아트크는 일단 나머지 기체들과는 달리 수종용 기체가 아닙니다. 다만 이동 시에 다리로 걷는 것이 아닌 발바닥에 달린 호버제트를 이용해 지면에서 떠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수중 항행은 안 되지만 수면 위에서 기동하는 건 가능했을 것 같네요. 또 이 기체는 전투 능력이 전무한 대신 굴착 작업에 특화된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빌 슈츠보다는 그냥 공사 장비에 가까운 기체인데 이 기체를 개발한 지오닉은 전쟁 이전에는 공사 장비를 만들던 회사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개발사의 아이덴티티가 새겨져 있는 기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마이너 중에서도 마이너 기체라서 그런지 아트크의 생산 장소와 시점에 대한 설정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주에서 생산되어 캘리포니아 기지에는 배치조차 안 됐다는 설정도 있고 또 애초에 캘리포니아 기지에서 생산을 했으나 작전 투입만 안 된 거라는 설정도 있죠. 그러나 아트크 시리즈의 나머지 기체들이 여러 회사의 각종 기술을 섞어 만든 듯한 캘리포니아 기지다운 설계를 보여주는 것과 달리 아트크는 오로지 지오닉스러운 특징만 가지고 있는 걸 봤을 때 캘리포니아 기지가 아니라 지오닉의 사이드3 공장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좀 더 그럴듯한 설정일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아트크는 지상으로부터 터널을 뚫어서 다른 모빌 슈츠의 침투로를 만드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4개의 기체 중 조고크는 지고크로부터 개발된 기체로 수중기동보다 육상전투에 초점을 맞춘 기체였는데 이건 지난주에 자세히 다뤘으니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2개의 기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닉의 수륙량용 양산형 기체 아트가이를 베이스로 캘리포니아 기지에서 바리에이션 기체들인 아크가이와 주아크가 개발되었는데요. 이 기체들의 형식명은 각각 MSM-04N과 MSM-04G로 형식명에서부터 MSM-04 아트가이의 바리에이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형식명이 이런 식이면 기체에 따로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아트가이 히트로드 타입, 아트가이 캐논 정도의 이름이 붙는 게 보통인데 얘네는 별도로 이름이 붙어있다는 게 특이하죠. 아무튼 아크가이 먼저 훑어보면 몸통 부분은 원본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곤충의 눈같이 생긴 거대 모노아이가 달린 만도 모양의 머리를 달고 있고 무엇보다 손에 촉수 같은 걸 달고 있어서 진짜 요괴 같은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히 설정이 없어가지고 이 독특한 모노아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손 대신
훨씬 달린 4개의 히트로드를 이용해 적 모빌 슈츠와 근접 전투를 하는데 특화된 기체라고 합니다. 또 출력 설정을 봤을 때 아까이에 비해 개선된 제너레이터를 장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메가 입자포를 장비하지는 않았고 히트로드를 제외한 무장은 머리에 달려있는 견제용 20mm 머신건 뿐이죠. 또 원본에 비해 장갑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아크가이는 잡으로 돌입 시 최전선에서 적 모빌 슈츠를 무력화하는 역할을 맡기에 적절한 기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크가이와는 반대로 원거리 지원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기체가 오늘의 주인공 듀아트입니다. 일단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얼굴에 달려있는 코끼리 코인데요. 수륙량용 기체에 누가 봐도 코끼리 코 같은 게 달려있으니 이 부분으로 냉각수를 빨아들이는 용도일 것만 같은 느낌이 들지만 설정상 이 부분은 지상에서 배기열을 배출하는 덕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머플러 같은 기능을 하는 부분이란 얘긴데 이걸 왜 굳이 기체 앞에다가 심지어 이런 모양으로 달아놨는지는 이해가 잘 되진 않죠. 다만 이 기체가 처음 공개된 책이기도 한 기동전사 건담 기록 전집에서 볼 수 있는 구프의 시안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프에 비해 훨씬 긴 코가 달려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디자인의 시안 단계에서는 이 긴 코를 달고 있는 지원계 기체들이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듀아트는 잡으로 침입 시 원거리 지원을 맡아 다른 기체들을 원호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는데요. 그래서 근거리 몰빵인 아크가이와 조고크와는 반대로 듀아트는 근거리 무기가 전혀 없이 오로지 사격계 무기들만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이 달려있어야 할 자리에는 3연장 로켓 발사기가 각각 달려있습니다. 개발 당시 이 무기는 320mm 로켓을 발사하는 무기였는데요. 단순 구경으로만 따지면 육전형 건담이 사용하는 바주카와 같은데 이걸 6개나 달고 있으니 순간적인 화력 하나만큼은 끝내주는 기체였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설정이 면밀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기내 탄약고가 어디에 달려있었는지나 총 장탄수가 몇 발이었는지는 알 수 없네요. 또 복부에는 메가 입자포 4개가 달려있습니다. 원본인 아까이의 메가 입자포가 손에 달려있던 것과는 달리 듀아크의 메가 입자포는 곡그의 설계를 유용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3원 동시 발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순간적인 화력은 굉장했을 것 같은데 일단 당시 기술의 한계로 연사력은 떨어지는 무기였다고 하고요. 또 메가 입자포는 몸통 앞쪽에서 발사되는데 머리에서 길게 내려와 있는 배기덕트 부분이 아무래도 발사 시에 상당히 거슬렸을 것 같죠. 조금만 잘못하면 이 부분이 빔에 맞을 것 같아서 역시 이 코끼리 코는 기체 설계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원본 기체인 아까이는 머리 모노아이 레일이 전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위쪽이나 뒤쪽을 바라보는 것도 가능했는데 듀아트는 머리와 모노아이의 형태가 바뀌어서 모노아이 시야각이 매우 좁아졌습니다. 포격 기체라면 아무래도 시야가 넓은 게 유리했을 텐데 모노아이 가동각이 좁아진 건 아무래도 설정상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네요. 자, 또 MSV 설정에서는 오른손을 매니필레이터로 교체하고 위장무늬를 입힌 듀아트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딱히 설정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지온계 모빌 슈츠들이 사용하는 무기들도 일부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듀아트는 1년 전쟁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우주세기 96년 욘무 커크스가 이끄는 6인이의 지온 잔당이 지구연방의 수도인 다카르를 습격하는 장면에 나오면서 정사 애니메이션에 최초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훨씬 진보된 기체인 짐2, 짐3, 네모아부터 꽤 멋진 활약을 보여주었으나 성능과 쪽수 전부 밀리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포격 전용 기체로 근접전을 하게 된 상황이었던 탓에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괴되고 말았죠. 참고로 여기에서 등장한 듀아트는 지온 잔당이 나름대로 개수를 해놓은 기체인데요. 손에 달린 로켓 발사기는 각 포구별로 7발의 소형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기로 교체되었고 또 복부의 메가 입자포는 빔건으로 교체되어서 사거리가 짧아지고 굵기가 얇아진 대신 연사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많은 올드팬들의 하반신을 눈물짓게 한 토링턴 기지 습격이 아니라 다카르 습격 장면에서 짧게 등장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조그크보다는 등장 비중이 좀 적은 듯한 느낌이긴 했지만 아무튼 정사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올드한 기체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유니콘 건담이 가진 또 하나의 매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듀아트의 역대 건프라들을 살펴봅시다. 저번주에 다룬 조고크와 마찬가지로 듀아트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구판 건프라 라인업으로 발매된 기체입니다. 다만 두 가지 스케일로 발매된 조고크와는 다르게 듀아트는 144분의 1 스케일 제품만 나왔는데요. 82년 8월 발매된 구판 듀아트는 144분의 1 구판의 끝물에 발매된 제품이었고 특징적인 디자인을 표현한 조형 자체는 나쁘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션 면에서는 구판지고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구판 제품들은 대부분 키에 비해서 상체가 넓어서 웨이트 꽤나 조진 듯한 떡대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키는 작아 보이는데 그에 비해 상체가 작아서 애가 좀 주눅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또 당시로서는 당연한 게 아니었던 목 부분에 상하 가동 기믹을 넣어주었고 팔다리에는 꺾이는 관절부가 적은 대신 회전 기믹을 넣어주었는데요. 그래서 요즘 건프라와 비교하면 당연히 구식이긴 해도 구판 건프라 중에서는 포징이 아주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등장기체가 아닌 탓에 인기는 별로였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구판 동스케일 제품 중에서 손에 꼽아줄 수 있는 좋은 건프라였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한참 동안 발매 소식이 없었고 사실 아무도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주핫그의 건프라가 2012년 하이그레이드 UC로 발매되었습니다. 당연히 유니콘 건담 OVA에 등장한 것이 이 기적같은 제품화의 도화선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부분 스티커 땜빵질이 있긴 하지만 봐줄만한 정도의 색분할을 보여주었고 리드선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가동하는 코끼리 코와 각각 따로 가동되는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리가 이따구로 생긴 것 치고는 꽤 자연스러운 포징이 가능한 건프라였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건 유니콘에 등장한 걸 기준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손에 달린 로켓 발사기가 360mm 구경이 아닌 7연장 로켓 발사기로 조형되었다는 거였죠. 또 사실 키는 다른 동시대 기체들에 비해 별로 작지는 않은데 어딘가 SD스러워 보이는 디자인 덕에 뭔가 좀 귀여워 보이는 구석이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노아이의 가동 기믹과 투명한 판을 이용한 모노아이 창 부분의 재현을 통해 부분 디테일도 꽤 잘 잡혀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얘가 나왔다는 게 마냥 반가웠던 올드 팬들 뿐 아니라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던 뉴비들에게도 꽤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 건프라였습니다. 제 기억에는 발매 당시에도 시중에 물량이 그렇게 여유롭게 남아도는 제품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만들기에도 퀄리티가 꽤 좋고 가격 대비 덩치도 꽤 있는 편이라서 여전히 한번 만들어봄직한 제품이죠. 자, 그리고 MSV에서 볼 수 있었던 오른손을 매니퓰레이터로 교체한 주아크가 2014년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으로 발매되었습니다. 신규 조형된 팔 부분과 히트소드를 넣어준 바리에이션이었죠.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니어서 모르고 지나치기 쉬웠지만 여기 들어있는 왼팔은 1년 전쟁 당시 설정에 맞춰서 360mm 대구경 로켓으로 조형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팔이 매니퓰레이터로 바뀌면서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게 보이는 듯 해도 일단은 원본 프라 자체가 워낙 잘 나왔었기 때문에 이 한정판 또한 꽤 괜찮은 제품이긴 했는데요. 다만 MSV에 나왔던 위장무늬 데칼 같은 게 들어있진 않았고 전반적으로 그냥 어두운 갈색 계열로 사출되어 있었죠. 물론 이 일러스트대로 데칼을 넣어줬으면 가격이 아주 많이 올라갔을 것이고 넣어줬다 해도 이걸 붙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테니 깔끔하게 위장무늬를 포기한 게 어찌 보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2014년 5월 주아크의 컬러 클리어 제품이 한정 출시되기도 했었는데요. 무려 유니콘 건담의 마지막 에피소드 무지개 너머의 극장 개봉 기념으로 나온 건프라였습니다. 원래 극장 한정판들은 에피소드의 내용과 건프라가 전혀 상관없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하지만 대응행한 유니콘 건담의 마지막 에피소드 기념으로 심지어 박스아트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들어있는 게 주아크인 건 다소 뜬금없게 느껴지기는 했는데요. 뭐 아무튼 요건 일반판 주아크와 조형은 똑같고 사출만 클리어로 바꾼 제품이긴 했는데 극장 한정이었던 만큼 나름대로 가치를 가진 건프라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결과적으로 구판과 한정판을 제외하고 일반판으로 발매된 주아크는 요거 하나뿐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건프라를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아트에는 다카르 습격 작전에서 활약하는 주아크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에피소드에서 주아크는 카풀과 함께 등장했는데 정작 얘보다 덜 마이너한 기체인 카풀은 여전히 하이그레이드 UC 제품으로 발매되고 있지 않아서 많은 올드 팬들을 기다리게 만들고 있죠. 아무튼 주아크의 런너를 보면 각부의 색분할을 신경 써서 부품이 꽤 잘 쪼개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다만 머리나 몸통 부분은 큼직하게 사출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조립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노아이 부분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부분에 끼워주는 투명하고 얇은 판이 따로 들어있고요. 여기엔 작게 눈금 디테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끼리 코에 사용되는 부품들에는 각각 2개씩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동봉된 리드선을 사용해서 구슬을 끼우듯 조립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는 2장이 들어있는데 호일실은 모노아이를 제외하면 모두 색분할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커버하는 것들입니다. 이 중에 빨간 건 복부 빔건 부분에 사용하는 것인데 붙이기가 좀 귀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그냥 색분할을 해줬다면 좋았을 것 같네요. 테트론 실은 꽤 많은 양이 들어있는데 매뉴얼 기준 사용되는 스티커는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데칼보다 C를 선호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걸 아껴뒀다가 다른 지원계 제품에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주에 만든 조고크와 같이 이번 주아크도 모노아이 디테일업을 해보았는데요. 반다이 커스터마이즈 메테리얼 3D 렌즈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코끼리 코가 조립되는 걸 보시겠습니다. 반으로 접은 리드선에다가 부품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끼워주고 리드선의 남은 부분은 머리 부품 안쪽에 가이드대로 배치해주면 그럴듯한 가동성을 가진 주아크의 긴 코가 만들어지는데요. 조립도 간편하고 이 정도면 보기에도 나쁘지 않아서 억지로 플라스틱 관절을 우겨 넣는 것보다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립된 머리 부분은 역시 건담 등장기체치고는 진짜 특이한 모양인데요. 외부 디테일은 뭐 딱히 없긴 하지만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모노아이 레일 부분의 디테일도 나름대로 들어가 있고 창 부분에는 눈금이 새겨져 있어서 디테일이 있는 3D 스티커를 붙여준 것이 꽤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 모노아이는 머리 아래에서 방향을 바꿔주는 기믹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몸통 부분은 디테일이 꽤 좋은 조형으로 나왔고요. 절구통처럼 생겼지만 나름대로 허리 가동도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등짝의 백팩과 엉덩이의 로켓 스러스터가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역시 앞쪽 빔건 부분의 빨간색이 스티커 처리인 것이 좀 아쉽네요. 다음으로 팔 부분은 아무래도 특징적인 로켓 발사기 조형이 재미있는데요. 팔꿈치 관절이 아예 없지만 대신 각 로켓 발사기가 따로따로 가동이 되는 구조이고, 볼 조인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옆방향으로도 어느 정도 벌려줄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마지막으로 다리입니다. 보스보로스 같은 고전 로봇이 생각나는 통짜 다리에는 관절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대신 구판과 달리 발목이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몸통에 끼워진 골반부도 약간 움직여줄 수 있어서 서 있는 포징이 부자연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관절을 넣어서 가동하게 설계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다가 낙지 건프라가 되느니 그냥 요 정도 가동성에 잘 서 있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완성된 주앗근은 원본 디자인의 기괴한 느낌을 잘 살리면서도 유니콘에서 나름 멋진 활약을 보여줬던 세련된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구조상 팔다리의 가동부가 적어서 다채로운 포징이 가능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디자인에서 상상할 수 있는 포즈들은 대강 비슷하게 취할 수 있는 정도는 되기 때문에 가동성에서 큰 불만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재판이 나온 지 오래된 것인지 지금은 구하기가 어려운 제품이긴 하지만, 주앗그의 독특한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거나 유니콘 건담에서의 활약을 인상적으로 보신 분들이라면 재판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크 시리즈의 남은 기체인 아크와 아크가이는 구판 제품밖에 나와있지 않다는 애로사항이 있는 관계로 내년 여름에 다시 보기로 하겠고요. 또 방장의 여름 휴가 관계로 다음 주는 건프라썰 영상 대신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